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의 소음 영향권은 약 61에서 66dB입니다. 여의도와 비슷한 수가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전형의 힘인데,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위치한 고촌 센트럴 자이의 실거주 집중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3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3개월 동안 구독자 500명을 달성하자는 목표로 시작됐던 제 유튜브가 어느새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지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이 인접한 지역으로 김포공항의 반경 약 4.7km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은 4km까지 57.86m, 반경 5.1km 이내는 112.86m로 되어 있는데요. 공항 활주로의 높이가 2.86m이기 때문에 이곳은 110m의 층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층 수가 1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고 고도를 꽉 채워서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아파트 배치도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정말 밀집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16층이란 고도를 놓고 이 땅 안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동간거리 규제는 저층 건물의 50% 또는 고층 건물의 40% 중에서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하기 때문에 고도가 110m인 이 아파트는 55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 규제에 맞게 정확하게 동간거리를 지켜서 최대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배치했기 때문에 거주자를 배려하지 않은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동이 바로 앞동을 바라보는 뷰가 됩니다. 동간 거리 규제를 정확히 지킨 정사각형 모양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의 모양은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사용했던 타워형과 판상형을 섞은 V자형 평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V자형의 가운데에 타워형이 위치하고 양쪽에 포베이 판상형을 연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쪽의 단지는 동북쪽에 위치한 6개의 동인데, 우선 이 6개 동의 타워형은 모두 동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타워형은 메인 향이 동향에 보조 향이 북향으로 완전히 채광이 안 되는 배치입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1, 2호 라인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5, 6호 라인의 주방과 드레스룸, 알파룸에서 거실과 방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동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겠습니다. 평면도는 사이즈별로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 76, 84A 타입, 105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76 사이즈부터 알파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을 알차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냥 전체의 크기만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105 타입에서는 주방의 넓이를 확실하게 키워주고 구조를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화 설계가 없어 보입니다. A 타입에 비해서 B 타입은 타워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을 보입니다. 다용도실이 주방 옆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이 분할된 타입을 사용하며, 드레스룸도 A 타입보다는 확실히 작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구조도 서울에 있는 타워형에서는 거의 만나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점은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개의 동에만 당첨되지 않는다면 나머지에서 향은 괜찮은 편입니다. 투베이 정남향의 채광을 가지며 보조 채광으로는 남동 또는 남서향을 갖습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만큼 소음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항공의 소음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 영향 지도로 소음 영향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소음 영향을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촌 센트럴 자이는 공항 소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이 파란 색상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음 영향권은 약 61에서 66dB입니다. 김포공항은 국내선을 주로 이용하는 공항으로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항공기의 이동이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음의 영향도 밤중에는 45에서 50dB 사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통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근처에는 10곳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공항의 소음을 측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고촌 센트럴 자이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체크한 소음을 살펴보면 60에서 63dB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60dB 소음은 대화 소리나 백화점 내 소음 정도인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런 소리가 밖에서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샤시를 닫고 생활하실 것이고, 샤시를 닫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음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야말로 샤시의 고급화 옵션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샤시의 고급화 옵션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수도권 제일순환도로 옆을 지나는 위치라서 도로 소음도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가 100m가 넘습니다. 이 거리를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음 공식에 대입해보면 28층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최대 16층인 이 아파트에는 도로의 소음 영향은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인접지역인데 역과의 거리가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게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을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역이고, 혼잡도가 상당히 높아서 굳이 골드라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단지의 바로 앞에 있는 버스를 타면 9호선 개화역과 김포공항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화역은 또 9호선 중에서 유일한 지상역이어서 역 내부까지 이동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화역 자체가 혼잡하지 않은 역은 아닙니다. 지하철역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9호선 개화역이 김포공항역보다 승차 인원이 더 많은 역이고, 김포공항에서는 5호선의 승차가 가장 많은데 5호선이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촌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당연히 강서구가 25%로 가장 비율이 높고 여의도가 12%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데, 놀랍게도 서초, 강남, 송파 3구를 합치면 여의도와 비슷한 수가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촌은 강서구의 강력한 출퇴근에 대한 도시이기도 하면서 3대 업무지구 중에서 여의도, 강남까지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곳이 서울에 인접한 유일한 읍으로 자녀의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읍면을 배려한 차원의 정책인데, 사실 고촌읍이 행정구역만 읍이지 거의 서울이라고 할 만한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의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을 살펴본 김에 학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단지의 대각선에 위치한 보름초등학교에 배정하는데, 이 학교의 학생 수가 1560명으로 규모가 대단히 큰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별 학급 수를 보면 저학년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옆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앤시티가 2020년에 준공되면서 이 학교가 2019년 2월에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또래의 학생이 굉장히 많은 만큼 고촌 센트럴 자이에 입주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중학교의 학군은 고촌 중학군으로 김포 신곡중학교에 배정되며, 고등학교의 학군은 김포 학군으로 고촌고등학교, 풍무고등학교, 사후고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신곡중학교는 거리는 가까운 편인데 대중교통이 약간 돌아서 가는 것과 학교가 꽤 고지대에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촌고등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배정됐던 풍무고등학교와 사후고등학교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순위로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진학률을 보면 사후고등학교는 248위로 상위 15%에 해당하며 풍무고등학교는 383위로 상위 25%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농어촌 전형의 힘인데, 김포 중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읍은 고촌읍이 유일하기 때문에 학군의 진가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정치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고촌읍에 거주하는 큰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라서 고촌의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통과될지 안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확실히 이곳이 읍인 만큼 생활 환경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보이는데, 인근에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단지의 상가와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바로 건너편에 상가 건물이 있긴 하지만 학원과 병원이 집중적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단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현대아울렛 김포점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이 아울렛 시설 외에도 산책을 다니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음식점들도 위치해 있어서 주말에 이곳으로 나들이 오는 가족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만큼 주차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결국 대형마트나 맛집 등의 상권을 이용할 때는 풍무동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파트가 가진 특성이 정말 명확합니다. 생활 환경과 비행기 소음, 교통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르지만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농어촌 전형을 위한 지역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교통도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강서구와 여의도,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이것 하나가 다른 단점을 모두 상쇄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정말 괜찮은 아파트로 보이지만 이런 장점을 모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옆에 캐슬앤 파밀리앤시티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호수가 아니라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세대와 저층에서는 충분히 미달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순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도 꽤 있을 것이어서 무순위까지 간다면 완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